네, 안녕하세요. 루퍼트입니다. 이번 시간이 문법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문법 거의 다 본 거예요. 그쵸? 자, 이 정도만 우리 문법을 알아도 문법은 거의 다 안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구문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문법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 이 정도로 먼저 개념을 잡아놓고 추가해서 문법을 외운다라고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영어 문법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재귀 대명사, 부정 대명사, 부정 형용사, 그리고 가주어, 그쵸? 가주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 도치, 가정, 이런 것도 특수구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귀 대명사입니다. 자, 재귀 대명사는 두 가지 경우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가 재언급되어서 행위 결과가, 그러니까 동사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다시 주어에게 미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언급이 되는 경우죠. 재언급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재귀대명사 또 강조의 용법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할 때 재귀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재귀대명사의 형식은 우리 대명사 뒤에다가 이렇게 self 이렇게 붙는데요. 네, 이러한 형식을 보시면 재귀대명사가 사용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보시면 Sam assisted himself 나오죠. 자, Sam이 주어고요. assisted가 동사, 그리고 himself가 목적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assisted가 assist의 과거형이죠. 도움을 주다.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인데요. 자, Sam이 도움을 줬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쵸. 그 자신에게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이 행위의 결과, 도움을 주는 행위의 결과가 다시 주어에게 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Sam assisted himself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imself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쌤이 쌤 자신을 도왔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I negotiated. 자, 우리 당근마켓 이런 거 하다 보면 내고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협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협상을 했는데 누구와 협상을 했어요? myself. 나 자신과 협상을 했어요. 그쵸? that. 자, 뭐에 대해서 협상을 했냐면 I do my homework tomorrow. 자, 나의 숙제를 언제 하겠다고 협상했어요? 내일 하겠다라고 나 자신과 협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Sam assisted hi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Sam은 그를 도왔다 라는 말이 되죠. 근데 만약에 Sam이 그 스스로를 도왔으면 우리 self를 붙였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self가 안 붙었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래도 이 힘이 Sam이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self 같은 게 좀 중요해요. myself 같은 경우는 1인칭이다 보니까 거의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I negotiated me 해도 거의 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I negotiated me 하면은 이름이 미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쵸? 어떤 미인 사람과 협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베트남 가니까 많더라고요. 미 이런 사람도 있고, 중국 친구 중에 제가 유라는 애도 있었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미가 조금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귀 대명사를 꼭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거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I will take. 자, myself 빼고, 자, I will take a move. 자, 나는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죠. 지금 어가 붙어서 이 move가 움직임이라는 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움직일 건데 어떤 움직임을 할 거예요? To destroy you. destroy는 파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를 파괴하는 움직임을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myself가 붙어서 I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직접 너를 파괴하러 움직일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귀대명사는 이렇게 재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강조를 하는 경우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정대명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대명사는 자, 말 그대로 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부정. 근데 명사를 대신 사용할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데 명사를 대신 사용한다는 말이죠. 자, 종류를 보시면 one, 그쵸? 어떤, 하나의, 모든, 두 개의, 각각의, 몇몇의, 그리고 아무도 아닌. 자, 이런 식이죠. 한번 볼게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My brothers. 자, 나의 남자 형제들은 are both abroad. 자, 둘 다, 해외에 있어요. 그쵸? 자, one lives in Japan and the other in America. 이렇게 나오죠. 자,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my brothers are both. 자, 이 both도 부정대명사죠. 둘 다 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형제, 남형제들은 이름이 있겠죠. 한 명은 뭐 샘일 수도 있고, 한 명은 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My brothers are Sam and John, and Sam and John are abroa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얘네들을 전부 다 대명사로 both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my brothers are both abroad. 둘 다 해외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해주죠. 샘이랑 존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둘 중 한 명은 lives in Japan, 일본에 살아요. 그쵸? 일본에 살고 다른 한 명은 in America, 미국에 살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사용하는 게 부정대명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들이죠.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My friends are talking outside and exchanging presents one another 나오는데요. My friends are talking outside. 자, 내 친구들은 밖에서 그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exchanging 교환하고 있죠. 뭐를? present 선물을 교환하고 있어요. one another 서로라는 뜻입니다. 자, each other도 서로라는 뜻이고 one another도 서로라는 뜻인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거의 뭐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굳이 뉘앙스 차이를 이야기해보자면 each other는 두 명인 경우 이렇게 서로 그쵸? one another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세 명 이상인 경우 one another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그 명사들의 이름을 전부 다 적기가 좀 힘들어서 아니면 귀찮아서 부정대명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정 형용사도 있는데요. 정해져 있지 않은 뭐다? 형용사다. 그쵸? 자, 종류는 부정대명사와 비슷하게 사용이 되죠. 자, 형용사는 역할이 뭐죠? 그쵸? 명사를 수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는 자기가 명사 그 자체로 나왔다면 부정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my another brother, who lives in America. 이거 관계 대명사네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 형은 형인데 어떤 형? 미국에 살고 있는 형은 likes to eat. 자, 여기 목적어 이렇게 나온 거죠. 준동사로. 자, 그리고 이 to 부정사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브리또가 나온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나의 다른 형인데 어떤 형? 미국에 살고 있는 형이 브리또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another 보시면은 another의 역할이 뭐예요? brother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another가 지금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형들 중에서 어떤 형인지 모르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 형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가주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주어는 가짜 주어예요. 가가 가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주어는 뭐라고 할까요? 진주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효율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어는 SOV. 자, 이런 식으로 가죠. 주어, 목적어, 동사.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동사까지. 그쵸? 근데 영어는 어떠냐면은, 주어랑 동사만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 목적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나는 먹는다. 그쵸? 자, 요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냥 사실 그렇게까지 뭐 의사소통은 거의 다 한 거예요. 그쵸? 나는 먹는다. 난 뭘 먹어요. 그쵸? 뭐 밥을 뭘 먹던지 모르겠는데 뭘 먹어요. 그쵸?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한국어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나는 밥 그리고 뭐 고기 그리고 샌드위치, 햄, 치즈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그쵸?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다 들어봐야 우리나라만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다 말하고 나서 싫어해, 뭐 좋아해 이렇게 뜻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언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주어가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주어가 너무 길면 어때요? 빨리 동사를 들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쵸? 영어에서 빨리 동사를 들어야 되는데 주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동사 듣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가주어 i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주어 is를 사용해서 주어를 짧게 일단 만들어주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버려요. 자, 그러면 동사를 빨리 들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주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hard. 자, 예문 볼게요. 그것은 어려워요. 그쵸? 뭐 하는 것이요? To earn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어려워요. 괜찮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어렵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it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가주어입니다. 자, 그럼 원래 문장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To earn a lot of money. 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is hard 이거예요. 그쵸?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동사를 듣는 것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주고 여기 앞에는 그냥 it 이렇게 써주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뭐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을 진주어라고 하고 앞에 나와 있는 이 it을 가주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보도록 할게요. It is certain that I will succeed. 그쵸? 성공할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쵸? 그래서 원래 이 문장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at I will succeed is certain. 원래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그쵸? 내가 성공하는 것은 확실하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너무 길어요. 동사 듣는 데까지. 그쵸?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주고 여기에다가 it을 쓴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진짜 주어가 꼭 있어야 되고 진짜 주어가 뒤로 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말들을 주어처럼 있는 이 가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또 다른 것도 이때 강조하기도 있는데요. 이때 강조하기보다 가목적어부터 볼게요. 가목적어가 있는데요. 가목적어도 가주어랑 똑같아요. 그쵸? 목적어가 너무 길어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문장을 다 끝내줘야 돼요. 빨리 문장을 다 끝내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사를 듣기는 들었는데 목적어는 너무 느리게 들려요. 목적어가 너무 느리게 들리니까 목적어를 이번엔 뒤로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어 자리에 it을 써주는 거예요. 이거 볼게요. 자, I found difficult to understand French. 자,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거,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쵸?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I found to understand French difficul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To understand French. 너무 길어요. 그쵸? 동사 나오고 나서 목적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요. 얘를 뒤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I found it difficult. 뭔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벌써 다 얘기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뭐가 어려운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I found it natural to hang out when young. 자, 어렸을 때 노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원래 목적어는 뭐예요? 여기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가 it을 가 목적으로 가지고 자기는 뒤로 빠져버린 겁니다. 자, 다음 이때 강조하기도 보겠습니다. 이때 강조하기는 it과 that 사이에서 들어가는 말을 강조시켜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It was yesterday. 그것은 뭐였다? 어제였다. 뭐 하는 것이? I saw snow outside. 밖에서 눈을 봤던 것은 어제였다. 다름이 아니라. 그쵸? 우리나라 말에서 다름이 아니라를 넣으면 이때 강조의 해석이 쉬워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것도 It was snow. 그것은 눈이었다. 내가 어제 밖에서 본 것은. 그쵸? 그것은 다름 아닌 눈이었다. 어제 내가 밖에서 본 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that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강조가 계속 바뀌어요. 자, 이번엔 me를 강조하는 겁니다. It was me that saw snow outside yesterday. 자, 그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어제 눈을 밖에서 본 것은.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는 it과 that 사이에 있는 이 말들이 강조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비교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사도 3단 변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동사의 3단 변화는 어떻게 돼요? 현재, 그리고 과거, 그리고 과거 완료입니다. 그쵸? 과거 분사. 그쵸? 과거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도 3단 변화를 하는데요. 형용사의 3단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그쵸? 이렇게 3단 변화를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급을 만들어주는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우리 형용사 뒤에다가 er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er. 자, smarter, fatter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근데 형용사 자체가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beautiful 이런 거야. 너무 길어서 er을 붙이면은 단어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 er를 붙이지 않고 앞에다 more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형용사 뒤에 er를 붙여줘서 비교급을 만들거나 두 번째 앞에다가 more를 붙여줘서 비교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beautiful 너무 길죠? beautifuler 너무 길죠? 그쵸? 그래서 more beautiful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급은 뜻이 어떻게 되냐면 더 뭐뭐한 이렇게 뜻이 돼요. 더 뭐뭐한. 자, 그러니까 원급으로 뚱뚱한 루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교급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더 뚱뚱한 루퍼트. 그쵸? 최상급은 뭐냐면 가장 뚱뚱한 루퍼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가장 뚱뚱한 루퍼트. 그쵸? 최상급은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로 뒤에다가 est 이렇게 east 이렇게 붙여주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the most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 긴 경우에는 the most, 짧은 경우에는 east. 여기 앞에도 더가 붙긴 해야 돼요. 최상급에는 더가 앞에 붙거든요. 그쵸? 왜냐면 가장 뭐뭐한이니까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뭐뭐한 한 개. 이 의미가 살짝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더를 꼭 붙여야 된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급부터. 자, 형용사에다가 er를 붙이면 돼요.
그쵸?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그쵸? 이 than, 뭐뭐보다라는 말이 자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루퍼트는 뭐 강호동보다 뚱뚱하다, 이런 식으로. 그쵸? 강호동보다 뚱뚱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I'm smarter. 나는 더 똑똑해요. 뭐보다? Any human beings. 세상에 어떠한 인류보다 나는 똑똑해. 그쵸?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smart라는 형용사에다가 er를 붙인 거 보이시죠? 자, 다음 볼게요. The building is taller than the mountain. 자, 산보다 더 크다. 그쵸? 빌딩이. 자, er 붙여져 있죠? 자, 이렇게 비교급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알아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라틴어 비교 표현이 있어요. 영어 같이 우리 유럽어 같은 경우는 라틴어에서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라틴어를 쓰다가 자, 그래서 아무튼 라틴어를 많이 썼는데요. 유럽에서는 라틴어를 많이 썼는데 이 라틴어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junior 이게 더 나이가 어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senior 더 나이가 많은, 더 늙은, superior 더 잘하는, inferior 더 못하는, 열등한, 그쵸? 열등한 이거는 우위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prefer 이거는 선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라틴어 비교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라틴어는 어때요? ER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쵸? OR이 들어가요. OR.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 OR을 보고 얘가 OR인데 비교의 의미가 있네? 라고 하면은 라틴어 비교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prefer는 동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ER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라틴어 비교 표현은 어떤 걸 알아줘야 되냐면 이 to가 와가지고 비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뭐뭐보다라는 뜻을 than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죠. 자, 근데 라틴어 비교 표현은 to를 사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교급도 사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많은 비교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급 비교를 한번 볼게요. 자, 원급 비교는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형식부터 볼게요. 자, A라는 명사가 있는데 명사가 as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이 나오고 자, as 다시 나온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B만큼 형용사 또는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만큼 B만큼 더 형용사 또는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Rupert는 is handsome. Rupert is as handsome as 강하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칠게요. 이 문장은 제가 사실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특히 원급 비교할 때 제가 자주 예시로 드는 문장인데 제가 이렇게 한 날은 적어놓고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쉬는 시간 일단 가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애들이 이걸 강호동으로 고쳐놨더라고요. 강호동으로. 그래서 나는 루퍼트는 강호동 뭐 이런 식으로 뭐 잘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루퍼트는 자, 잘생겼어요. 근데 누구만큼? 강하늘만큼 잘생긴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루퍼트랑 강하늘 중에서 누가 더 잘생겼어요? 그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동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급 비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등하게 강하늘과 루퍼트가 둘 다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죠? 자, 예문 볼게요. He is as smart as his brother. 자, 그는 그의 형만큼 똑똑하다. 둘 중 누가 똑똑한 거야? 알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자, 더 비교급 나오는데요. 더 비교급은 우리나라 해석을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예문 볼게요. 더 B가 더 비교급 나왔죠. 그리고 더 smaller 더 비교급도 나왔죠. 그러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기대라는 뜻이에요. 자, 기대가 the B가 더 클수록 the satisfaction 이거 만족이죠. 만족이 더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한번 더 볼게요. The more seriously I took, the worse I felt. 그쵸? 자,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수록 더 나쁘게 느껴진다.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수록 내가 느끼기에 좀 더 나빠진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교급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최상급 나왔는데요. 최상급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더 쓰고 나서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Sam. 자, Sam은 is the most intelligent student of all. 자, 모든 학생 중에서 가장 지적인 학생이다. 이렇게 쓰이고요. 자, intelligent가 너무 길죠? 그쵸? 3음절 이상이죠? 3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뒤에 est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the most를 붙여준다. 그쵸? 자, 그래서 the most intelligent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밑에 것도 볼게요. The whale, 고래는 is largest. 가장 큰 동물이에요. on earth, 지구에서. 그쵸? 지구에서 가장 크다. large는 3음절 이하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그냥 est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요. 앞에다가 더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루퍼트가 is fatter, 더 뚱뚱해요. 뭐보다? than pig, 돼지보다. 자, 루퍼트는 돼지보다 더 뚱뚱해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이런 문장은 사실 없지만, 그쵸? 이런, 아무튼, 한번 볼게요. 자, Rupert is fatter than pig.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말인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루퍼트는 돼지보다 뚱뚱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루퍼트는 돼지보다 훨씬 더 뚱뚱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비교급 앞에다가 much, far, even, still, lot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떨 때? 비교급 앞에서 나올 때. 아무거나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Rupert is even fatter than pig. 이렇게 하면 해석 어떻게 되죠? 루퍼트는 돼지보다 훨씬 더 뚱뚱하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다음 가정법 보겠습니다. 가정법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것들 가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잘생겼으면 어땠을까? 그쵸? 너가 만약에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여자친구가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나쁜 가정법 예시였네요. 아니면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떨까? 그럼 내가 소풍을 안 가도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가정법은 가정법 현재랑, 그러니까 조건절이라고 하죠. 조건절. 그리고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가정법 과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그냥 if 조건절이라서 괜찮고 과거 완료는 잘 안 쓰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 과거가 뭐냐면은 자, if 나오고 자, 어떤 일을 가정해야 되니까요. if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그 다음 주어 나오고 동사의 과거 시제가 나온 다음에
주어 나오고, 조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요. 자, 그쵸? 자, 그러니까 원래 if 나오면 주어 동사 따라 나오고요. 자, 얘는 부사절이잖아요. 내가 지금 원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주절에 있죠, 여기. 그쵸?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if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주어 동사 달고 나온 거고, 주절이 있어야 되니까 주어 동사가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가정이에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있으면 밥을 사 먹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거죠.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If I were rich, I would buy the house. 내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내가 집을 살 텐데,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현재의 사실에 가정을 하는 거라 그랬죠. 현재 사실.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현재의 동사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과거의 동사가 다 들어갔죠. 이런 걸 제가 뭐라 그랬죠? 문법적 오류를 일부러 만들어서 문법적 뭐를 부여하는 것이다? 문법적 장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다라는 느낌을 줘요. 이렇게 문법적 오류를 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원래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의 사실을 가정을 하려면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해야 될 텐데 과거형의 동사를 다들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 틀린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 틀린 문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이 장치를 부여하고 있고, 이 장치는 뭐냐면 이게 이 문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어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장치.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다시.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근데 내가 부자가 지금 될 수 있나요? 내가 현재 부자가 아니어서 이런 가정을 했어요.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그쵸? 근데 내가 지금 부자일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were를 사용을 해주는 거고요. 특별하게, 내가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특별하게 내가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동사가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셨죠? 그쵸? 원래 was잖아요. I was, if I was. 근데 이것마저 were로 바꿔주는 겁니다. 더 이상하게 계속 바꿔주면서 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이럴 수가 없어.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한번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게요. 예시를 내가 만약 부자라면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됐다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1,000,000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정도 줄게. 뭐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1등 당첨될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서 내가 1,000,000원이나 주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려고 가능성이 없음을 얘기해 주려고 were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동사가 오는 경우에. 그쵸?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내가 너한테 집을 사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도 조동사의 과거형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조동사의 과거형은 시제를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내가 벌써 if절에 과거를 사용했으니까 주절에서도 과거를 사용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If I had wings. 자, 내가 만약에 뭐 했다면?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I would fly away. 자, 나는 뭐 할 것이다?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내가 날개를 가질 가능성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had라는 과거형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만약에 날개를 있었으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사를 사용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시제 일치해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할 때 가정법을 사용한다.
가정법 과거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치문인데요. 도치문은 뭐냐면 고슴도치는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도치만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슴도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 그래서 도치는 우리 주어와 동사가 도치, 그러니까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 사실 주어랑 동사가 바뀌게 되는 문장을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쵸, 우리 의문문 할 때 했었죠. 의문문. 그쵸. 의문문은 조금 많이 쓰이고 평서문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동사랑 주어의 순서를 바꿔줬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도치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치는 사실 크게 세 가지의 경우에서 사용이 돼요. 자, 첫 번째로 의문문일 때 사용이 되죠. 의문문. 자, 두 번째로 부정부사 쓰일 때, 부정어구가 나올 때.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법에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되거나 강조될 때, 중복이나 강조는 다른 문법들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는 안 쓰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 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의문문은 벌써 했고요. 부정어구가 사용이 될 때, 부정부사 등이 사용이 될 때, 부정부사만 사용이 될 때가 아니고 부정어구가 사용될 때는 다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도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예요. 강조.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그럼 어때요? 강조가 되겠죠. 그쵸?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부정어구 little이 사용이 됐어요. 선생님, little이 조금이라는 뜻 아닌가요? 조금이라는 뜻 아니죠. 무슨 뜻이었어요? 그쵸.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고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거의 뭐뭐 하지 않다. 그럼 뭐예요? 부정어 맞죠? 그쵸?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Little did I dream. 자, 이거 의문문처럼 나온 거죠. 의문문처럼.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 문장은 I dreamed little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근데 이 little 이 부정어구가 가장 앞으로 오면서 그쵸? 여기 이 dreamed라는 말이 did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사 원형이 됐고 이거 의문문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Little did I dream that he is a professor. 그쵸? 나는 그가 교수일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어. 그쵸? 부정부사가 사용이 되니까 어때요? 좀 강조가 되죠, 문장이.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가정법에서는, 이거는 시험에서는 거의 많이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가정법도 도치가 일어나긴 한다. 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비동사로 이렇게 도치가 사용이 되었을 경우, 비동사로 이렇게 그 가정이 사용이 되었을 경우, if가 없어지고, 월이 앞으로 온다. 이 가정법 도치예요. 중복이 될 때도 도치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he is good at math. 무슨 뜻이죠? 그는 수학을 잘한다. So is his brother. 그리고 그의 형도 그렇다. 그쵸?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문장을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He is good at math. 그는 수학을 잘해요. And his brother is good at math too. 이렇게 되겠죠. 자, 그는 수학을 잘하고 그의 형도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문장 얘기하고 나서요. 첫 번째 문장 이야기하고 나서 so 하고 나서 is 이 비동사 is가 앞으로 와주고 주어를 써주면 됩니다. his brother. 그럼 이런 문장이 되죠. 자, 그는 수학을 잘하고 그의 형도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밑에 것도 볼게요. He cannot speak French. 자, 그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없다. Neither can his brother. 그의 형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neither는 뭐예요? A, B 둘 다 아닌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so나 either이나 neither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면 너무 기니까, 그쵸? 강조될 때도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잘하는데, 그는 수학을 잘하는데, 그의 형도 그래. 이걸 강조해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도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되거나 강조될 때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다. 왜? 너무 길게 적을 수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의 문법은 다 끝났는데요. 오늘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기 대명사부터 시작해서요.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그리고 가주어 it, 그리고 이때 강조하는 거, 그리고 가목적어 it 보았고요.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 가정법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치문까지 이렇게 배웠는데요. 도치가 이렇게 순서가 바뀔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 숙제가 뭐냐면은 우리 유튜브 스모시라는 거를 보고 우리 한 개 정도 같이 보면서 대사를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유튜브로 다음 시간에 뵐 테니까 유튜브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